책을 읽는 당신이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금요일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돈을 지배하는 31가지 부의 도구입니다. 저자 오지혜, 출판사 원앤원 북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모든 구독자님 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들어오길 바랍니다. 100세 시대 노후 대비에 최적화된 생존형 금융 지식. 그럼 시작할게요. 1장 부의 습관. 부자는 무엇이 다른가? 퇴근 후 2시간 부의 골든타임을 잡아라. 고객들이 자산 관리를 받는 이유는 대부분 은퇴 이후의 삶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필자가 늘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은퇴 설계는 은퇴를 맞이한 시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첫 월급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은퇴 설계는 사회초년생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것 중에 하나는 출퇴근에 대한 관념이다. 2022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9만 5천 명에 불과했던 재택근무자 수는 2021년 114만 명으로 급증했다. 재택근무로 이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 된 것이다. 필자의 일상도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많이 바뀌었다. 회사 대표로 일하면서 대학에서 겸임 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동영상으로 강의를 만들고 줌으로 비대면 수업을 한다. 이렇게 일상이 바뀌면서 출퇴근의 개념이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필자는 퇴근 시간을 정해서 움직인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 종일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하는 시간을 정해서 퇴근 후에는 독서와 운동을 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처럼 코로나19로 비대면 소통이 일상화되면서 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해졌다. 직장인은 일단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그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 활용할 수 없다. 그 시간을 기회비용 삼아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퇴근 이후의 시간은 다르다. 퇴근 후 2시간이면 기적을 만들기 충분하다. 퇴근 후 2시간, 당신은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2019년 갤럽에서 미국인을 대상으로 은퇴 준비에 관련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연소득이 높을수록 은퇴 후 경제적으로 안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수가 많았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중요한 것은 안정된 노후 생활에 대한 기대치와 실제 은퇴를 위한 준비 정도가 계층마다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오로지 25%만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저축을 하고 있었고 50% 정도는 은퇴를 위해 좀 더 돈을 열심히 모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렇다면 나머지 25%는 어떻게 응답했을까? 은퇴 준비를 계획하지 못했고 정기적으로 저축도 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가 미국에만 해당될까? 비교적 퇴직연금 시장이 잘 갖춰져 있는 미국에서조차 응답자의 40%가 은퇴 준비가 부족하다고 했다. 은퇴 준비의 1단계는 돈 관리다. 현재 자신이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 저축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획을 다시 수정해야 한다. 또 은퇴 이후에도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기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퇴근 후 2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은 엔잡러라는 말이 유행일 정도로 꼭 한 가지 직업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 어떤 이들은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져야 생계가 유지된다고 말하지만 필자는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세상이 바뀌었기에 엔잡이 수월해졌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사회에서는 한 가지 직업만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길일 수 있다. 100세 시대를 향해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여전히 국가의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다.
국가와 기업이 규정한 정년의 기준은 평균 수명 70에서 80세 때 만들어진 것이다. 법과 제도가 후행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현실의 간극과 개인의 능력, 환경의 변수가 더해져 여러 복잡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평생 직장, 평생 직업이 아닌 다양한 부캐를 바탕으로 시대가 필요로 하는 역할을 발굴해낼 필요가 있다. 내가 원하는 시기까지 직장에 다닐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모든 사람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MZ세대에게 직장은 평생 내가 있을 곳이 아닌 잠시 머무르는 곳에 불과하다. 다행히 MZ세대는 다른 직종에 관심도 많고 새롭게 도전해보려는 의지도 강한 편이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해보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퇴근 후 내가 해야 할 일이다. 현재 다니는 직장이 안정적이라고 해도 미래에도 쭉 안정적으로 자리가 지켜진다는 보장은 없다. 실제로 정년이 보장된 직종에 근무할 시간이 길었던 고객일수록 은퇴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먼 미래가 아닌 바로 다음 달 우리 집 가계부가 플러스가 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수입과 지출 내역을 확인하고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일부터 찾아봐야 한다. 그리고 실행에 옮기면 된다. 투자에 성공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투자와 관련된 책을 읽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기업과 투자 시장을 공부하면 된다. 퇴근 후 매일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나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부자들의 독서법은 특별하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책은 당신으로 하여금 가장 많이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라고 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는 바로 남과 다른 생각을 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독서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가 어릴 때 독서 습관을 갖도록 독려한다. 엄마는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크길 바란다. 그러나 아이의 독서량만큼 중요한 것은 부모의 독서량이다. 부모부터 먼저 독서를 생활화하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책을 읽고 좋아하는 아이가 된다. 그동안 필자는 많은 부자를 만났고 그때마다 이런 질문이 떠올랐다. 그들은 책을 많이 읽을까? 읽는다면 주로 어떤 분야의 책을 읽을까? 부자들에게 비슷한 질문을 하면 다들 표현은 달라도 답은 같았다. 일주일에 반드시 3권 이상 읽어요. 주로 힘든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습니다. 성공 스토리를 즐겨 읽는 편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겨납니다. 투자서를 즐겨봅니다.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1권 이상은 읽기 위해 시간을 냅니다. 부자들은 아무리 바빠도 일정에 책 읽는 시간은 꼭 확보해둔다고 한다. 여름 휴가철이 되면 항상 CEO를 위한 추천 도서 목록이 나온다. 필자 역시 부자들과 요즘 상담을 자주 하기 때문에 트렌드와 동향을 알기 위해 해당 리스트를 확인해 구입해보고 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회자되는 리더들은 모두 독서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기문, 박경철 등 존중받는 사회의 리더들은 하나같이 책벌레로 통한다. 물론 이들이 처음부터 책을 좋아했던 것은 아니다.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이나 선생님 혹은 우연히 만난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 책과 친해질 수 있었다. 아마도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어릴 적부터 몸에 밴 독서 습관이 아닐까? 성공과 책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평소 꿈이 없던 사람도 책을 접하면서 가슴 뛰는 꿈을 품게 되고 방탕하게 살던 사람도 책을 통해 건실하게 살게 된다. 조선시대 학자 이항은 자기 나름의 독서에 대한 해안과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하루는 그에게 제자가 올바르게 독서하는 방법에 대해 물었다. 글이란 정신을 차려서 수없이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
한두 번 읽어보고 뜻을 대충 알았다고 해서 그 책을 그냥 내버리면 자기 몸에 충분히 배지 못해서 마음에 간직할 수가 없다. 이미 알고 난 뒤에도 그것이 자기 몸에 배도록 공부를 더 해야만 비로소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다. 그래야만 학문의 참된 뜻을 체험해 마음의 흐뭇한 맛을 느끼게 되는 법이다. 필자에게도 이 이야기는 큰 자극이 되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부자들의 독서법을 따라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책을 사면 깨끗이 읽고 책장에 꽂아두기를 좋아했는데 이제 그런 방법으로는 책의 내용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항의 말처럼 책의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책이 지저분해질 때까지 수없이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 이렇게 몇 해 동안 독서를 계속 하다 보니 좋은 책을 함께 읽으면서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배움을 나누는 시간 강연을 기획해 각계각층의 사람과 독서 토론을 열었고 미니 특강을 통해 생각을 공유하며 책의 배움을 나눴다. 참고로 필자가 인상 깊게 읽고 추천하는 책은 다음과 같다. 만일 이 6권의 책 중에 아직 읽지 않은 책이 있다면 꼭 시간을 내어 읽어보기 바란다. 1. 현명한 투자자 2. 워런 버핏의 주주서한 3. 명견 만리 4. 조한욱 교수의 소소한 세계사 5. 최종 경고 6도의 멸종 6. 한경묵후 궁금한 상속 증여 사실 정치가든 학자든 예술가든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들은 대부분 독서를 즐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달리 말하면 천재나 위인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독서를 통한 자기 성찰과 노력을 통해 탄생하는 것이다. 부자들은 1% 수익보다 1% 절세에 집중한다.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바로 세금과 죽음이다. 납세의 의무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피할 수 없는 4대 의무 중 하나이기에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세금은 꼭 내야 한다. 자산 관리 일을 하다 보면 두 부류의 부자를 만나게 된다. 바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을 아는 고객과 세금 폭탄으로 큰 돈을 잃는 고객이다. 그래서 절세와 관련된 세미나를 하면 이 질문을 꼭 던진다. 5월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이때 꽃피는 봄날이라고 답한다면 아마도 큰 부자는 아닐 것이다. 고액 자산가는 대부분 종합소득세 납부하는 달이라고 대답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부자에게 세금은 자산을 늘리고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익을 늘리는 데 집중할 뿐 세금을 절약해서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한다. 참고로 탈세와 절세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세금 전략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절세를 뜻한다. 우리는 이미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은 월급을 받으면서 동시에 소득세라는 세금을 내고 있다.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기 전에 소득세가 차감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낸 세금을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사전에 잘 갖추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세금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갖게 되면 누구나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다. 최근 국민의 세부담은 소득의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다. 이는 소득에 대해 누진과세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이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부담이 커지는 현상은 복지를 확대하는 선진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선진국으로 도약한 우리나라 역시 점차 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복지 혜택에 따른 재원을 충당해야 하다 보니 부동산의 보유세, 재산세,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내야 할 세금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은퇴자의 경우 가파르게 상승하는 부동산 세금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다. 특히 세금의 규모가 일반인보다 큰 부자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보유한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고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하나같이 절세를 강조한다. 세금 정책의 강화로 비과세 상품은 줄어들고 과세 상품으로의 전환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절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보험을 활용하는 것이다. 최근 곽강받는 보험 상품으로는 저축성 보험, 연금보험, 변액보험이 있다. 보험의 장점은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3년, 7년만 유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이제는 10년을 유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향후 보험의 비과세 적용 기간이 더욱 길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기에 시간을 황금처럼 생각하는 부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발빠르게 대비해 미리 보험을 준비한다. 돈을 그냥 정기예금에 넣어두면 만기 시 발생된 이자에 대해 15.4%의 세금이 제외되는 반면 보험은 가입하고 10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리로 늘어나는 이자는 덤이다. 간혹 보험 상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비과세 상품은 보험이 거의 유일한 상황이니 생각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 세법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할 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이듬해 5월에 세금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과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연간 4천만 원이었지만 최근 2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는데 그 이유 역시 정부의 복지정책과 관련이 있다. 기준이 크게 하향되다 보니 과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투자자들도 미리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정기예금을 꾸준히 가입하는 고객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정기예금 상품에 1억 원을 가입하고 이후 만기 시점에 해지할 때 원금 1억 원과 이자를 함께 더해 재예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재예치를 하더라도 이자는 찾아가고 1억 원의 원금만 다시 넣는다. 이렇게 10년을 굴린 고객은 종잣돈의 크기가 1억 원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다. 행동경제학에 따르면 심리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소득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저축보다 소비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월급 외에 회사에서 추가로 상여금을 주면 과반 이상은 저축하지 않고 사고 싶었던 물건을 사거나 여행에 써버리곤 한다. 이처럼 이자 수익도 만기가 될 즈음이면 돈을 불리겠다는 본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이자를 받아서 무엇에 사용할지 계획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단기 금융상품 위주로 자산 관리를 계속하면 세금은 세금대로 매번 다 내면서 목돈의 크기는 제자리 걸음인 것이다. 따라서 보험과 같이 강제성을 띠는 장기 금융상품이 자산을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세금과 절세에 관심을 갖고 단 1%라도 수익을 높일 수 있는 해법을 찾아보자. 부자들은 1% 수익보다 1% 절세에 집중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3장 부의 도약. 부자는 타인의 시간을 사기 위해 돈을 쓴다. 슈퍼리치와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상담 약속을 잡아야 한다. 부자들은 늘 시간을 금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상담을 할 때도 자신의 스케줄을 우선시한다. 그래서 예약을 하고 그 예약에 대한 확인도 상담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의류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50대 초반 여성 CEO A 고객은 시간을 철저히 관리했다. 늘 상담 5분 전에 정확히 와서 기다리고 30분 정도 상담이 가능하니 그 시간 안에 맞춰달라며 구체적인 요구를 했다. A 고객뿐만 아니라 다른 슈퍼리치도 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1분이라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는 철저한 시간관념을 엿볼 수 있다. 반면 A 고객과 달리 예약도 없이 불쑥 찾아오거나 당일에 상담을 해달라며 연락해오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고객과 이야기를 나누면 상담 내용도 중구난방이기 일쑤고
다음 예약이 있어 상담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람들은 본인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니 타인의 시간도 편하게 사용하려 한다. 이렇게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필자는 시간을 잘 다스리는 사람과 시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간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늘 허둥지둥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이처럼 시간의 질은 그 시간을 사용하는 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공안과로 유명한 공병우 박사는 한국 최초의 안과의사다. 1995년에 타계해에 고인이 되었지만 생전 타인의 시간을 사서 최대한으로 활용하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그는 게으른 의사는 그 월급을 깎고 성실한 의사는 좀 더 많은 월급을 지급했다. 그리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혁신적인 의사에게는 가장 많은 월급을 지급했다. 이처럼 공병우 박사는 고용한 의사들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돈을 썼다. 기업도 시간에 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직원 한 명 한 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직원이 아닌 고용주의 입장인 슈퍼리치는 어떨까? 고용주의 경우 사업을 잘 운영하기 위해 큰 그림을 그릴 시간이 필요하다. 처음엔 1인 기업가로 시작하더라도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바빠지면 도울 사람이 필요해진다. 그래서 사업 확장을 위해서라도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 직원의 시간을 월급을 주고 사는 행위를 통해 고용주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사업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자신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부자는 시간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는 해마다 자선 경매에 붙여진다. 엄청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치열한데 2015년에는 중국의 사업가 주예가 약 26억 원에 낙찰받았다. 낙찰자는 워런 버핏과 점심을 함께 먹으며 그의 인생과 투자 철학, 조언을 듣는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굳이 저렇게 비싼 돈을 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아니, 저만한 돈이면 내 사업에 더 투자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부자들은 보이지 않는 가치에 돈을 쓰는 사람들이다. 그 가치를 알기에 아낌없이 워런 버핏과의 한 끼에 돈을 쓰는 것이다. 미국의 시인 칼 샌드버그는 이렇게 말했다. 시간은 인생의 동전이다. 시간은 당신이 가진 유일한 동전이고 그 동전을 어디에 쓸지는 당신만이 정할 수 있다. 당신 대신 타인이 그 동전을 써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나 대신 타인이 내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노력하자. 타인의 시간을 사서 세월을 벌 수 있는 곳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상위 1%로 살아가는 부자들의 시간 관리 비법이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한 주말 되시고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